현관 도어락이 삐삐삐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벌써 왔나? 김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김 씨의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분명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수는 좀 더 부드럽고 높은 톤이었는데 이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도둑? 아니야,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왔잖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김 씨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끄고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양말 신은 발끝으로만 걸었어요. 안방 문을 조용히 닫는 순간 거실에서 남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는 소리, 뭔가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목소리,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붙박이장을 열고 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겨울 코트와 두꺼운 이불 사이에 몸을 숨겼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현수에게 전화를? 하지만 핸드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왔습니다. 그때 또다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 왔어?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말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응, 방금 전에 왔어. 김 씨는 옷장 안에서 온몸이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둘은 한참을 떠들다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떠난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굳었습니다. 거기에는 김 씨가 만들어둔 반찬통들이 가득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만든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장조림. 어머님이 오셨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현관으로 가서 신발장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의 낡은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후 뭔가를 찾듯이 거칠게 방문을 다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큰 방, 화장실까지. 딸깍. 옷장 손잡이가 내려갔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김 씨는 천천히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너한테 묻고 싶다. 누구야, 그 남자? 친구예요. 회사 동료가 지갑 찾으러 잠깐 들른 거예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짓말할 때 나오는 그 표정, 김 씨는 5년 동안 며느리를 보며 알게 된 것이었죠. 그때 현관 도어락이 다시 삐삐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했습니다. 지갑 두고 갔네. 익숙한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기 속에 먼지가 떠 있는 게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의 동공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고 김 씨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 그는 거실로 들어서다가 김 씨를 보고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이게 무슨 짓이야?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그 순간 세상이 윙 하고 뒤집혔습니다. 김 씨는 갑자기 벌떡 일어서려다가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바람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소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충격이 너무 커서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던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과 그 남자의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김 씨는 눈을 떴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천장에서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낯선 천장의 무늬가 흐릿하게 보였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삐삐하는 기계음이 어디선가 들려왔어요. 왼쪽 팔꿈치가 쓰라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팔뚝에 보라색 멍이 번져 있었고 손등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내가 왜 병원에?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뿌옇기만 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옷장 안의 어둠과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엄마, 옆 의자에서 졸고 있던 아들 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신 드세요? 괜찮으세요? 수염도 깎지 않은 얼굴, 구겨진 셔츠. 아들이 이렇게 초췌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현수야, 내가 어떻게... 엄마,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으세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다면서요. 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단? 네, 어제 저녁에 계단에서 미끄러지셨대요. 집사람이 막 들어왔는데 엄마가 계단에 쓰러져 계셔서 깜짝 놀랐다고.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현수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현수야, 난 계단에 간 적이 없어. 엄마, 의사 선생님 말로는 머리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억이 혼란스러울 수 있대요. 아들이 물컵을 건네며 말을 돌렸습니다. CT도 찍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대요. 며칠만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았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조금 맑아졌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아. 그럼 좀 쉬세요. 저는 내일 출근해야 돼서 먼저 가볼게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조심히 가렴. 아들이 나간 후 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삑삑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 도어락 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지갑 두고 갔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번쩍였어요. 거실의 냉장고, 문, 며느리의 뒷모습, 낯선 운동화, 그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 아니야. 분명히 일어난 일이야. 다음 날 오후 2시,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노크 소리도 없었어요. 김 씨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발소리로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익숙해진 그 특유의 하이힐 소리. 꽃향기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도 함께 풍겨왔어요. 어머님? 수진이 작게 불렀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가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 깨어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래, 좀 나아졌어. 김 씨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꽃바구니를 창가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와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김 씨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그날 저녁에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제가 막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계단 밑에 어머님이 쓰러져 계셔서. 계단? 네, 아마 뭘 하러 내려가시다가 미끄러지신 것 같아요. 바닥이 좀 미끄럽거든요. 수진이 과일 봉지에서 사과를 꺼냈습니다.
칼을 들고 능숙하게 깎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과일 하나 안 깎던 며느리가 오늘은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날 다른 건 기억 안 나세요? 칼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른 거? 네, 넘어지시기 전에 뭔가 보신 거나 들으신 거 없으세요? 김 씨는 수진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입가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글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정말요? 응, 그냥 갑자기 어지러웠던 것 같은데. 수진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 이상한 걸 보셨을까봐 걱정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수진이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고맙구나. 어머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누가 뭐 물어보면 그냥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만 하세요. 왜? 아니, 그게 보험 처리도 있고 괜히 복잡해질 수 있어서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수진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현수 오빠가 저녁에 올 거예요. 수진아. 문손잡이를 잡던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네. 넌 행복하니?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냥 물어본 거야. 우리 현수가 잘해주니? 네, 물론이죠. 현수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니? 김 씨는 속으로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가봐라. 수진이 나간 후 병실엔 꽃향기만 진하게 남았습니다. 김 씨는 침대로 돌아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현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 오늘 저녁에 꼭 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와이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어요.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 와줘서 고맙다. 현수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병원 밥 먹었어. 너는? 저는 아직. 괜찮아요.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33살. 어느새 이마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아들. 회사 일에 가정일에 치여 사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현수야. 네, 엄마. 문 좀 닫고 와봐.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가까이 와. 할 얘기가 있어. 현수가 침대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다 기억나.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뭐가요? 그날 밤. 내가 쓰러진 날. 김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집에 데려왔어. 현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내가 옷장에 숨어서 다 봤어. 그 남자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고 수진이가 오빠라고 불렀어. 현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엄마, 정말 확실해요? 그래. 그리고 내가 쓰러질 때 수진이가 나를 봤어. 그 표정을 난 잊을 수가 없어. 김 씨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내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잖아. 수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현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수진이가 왜? 현수야. 김 씨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왜요? 이건 명백한 불륜이고 엄마를 다치게 한 거잖아요. 증거가 없어. 집안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나밖에 없어. 68살 시어머니 말을 누가 믿겠니? 현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시간이 좀 필요해. 증거를 모아야 해. 김 씨는 베개 밑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놓은 것이었어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그 남자 수진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일 거야.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 정도면. 현수는 수첩을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현수야. 내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잖아. 네. 이 일이 알려지면 너도 힘들어질 거야. 그 집안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너도 알잖아.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다치는 건 못 봐. 김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래왔듯이 우리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우리만 당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혹시 혹시 엄마가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머리 충격 때문에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고. 혹시 꿈이었거나. 꿈?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까지 나를 안 믿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난 분명히 봤어. 그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고 수진이가 그를 맞이했어. 그리고 내가 쓰러졌을 때 김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그 애의 눈빛을 봤어. 놀란 것도 아니고 걱정스러운 것도 아니었어. 그냥 계산하는 눈이었어. 현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현수야. 김 씨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정말 아무도. 그 말이 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믿어요. 엄마 말 믿어요. 정말? 네. 엄마가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밖에서 회진도는 의사의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조심스럽게. 현수야. 네. 힘들면 그냥 모른 척해도 돼. 엄마는 괜찮아. 현수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엄마. 주름진 얼굴에도 단단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현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엄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관리사무소 문을 열자 늘 보던 박경비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 안녕하세요. 평일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안녕하세요, 박경비님. 어머니 때문에 좀. 아, 맞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계단에서 넘어지셨다면서요. 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계단.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구나.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경비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층이랑 엘리베이터요. 박경비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요? 그날. 경비는 뭔가 생각하는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맞아. 그날 저녁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지. 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남자 하나가 1002호로 들어갔는데 부인이랑 따로 왔더라고요. 처음엔 친척인가 했는데 박경비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지난주 파일을 찾았어요. 저녁 7시 5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78분.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들어왔는데 표정이 밝았어요. 웃으면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영상 복사 가능할까요? 그래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알죠? 알죠. 정말 감사합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함께 꾸민 신혼집.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현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옆집 김 여사의 집을 봤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김 여사님이라면 뭔가 봤을지도. 딩동. 누구세요? 김 여사님, 저 현수예요. 1002호.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의 김 여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어머, 현수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 아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보셨어요? 김 여사가 문을 더 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들어와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거실에 앉자 김 여사가 보리차를 따라줬습니다. 구급차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머니를 들것에 싣고 있었어요. 혹시 어떤 남자도 보셨어요? 아, 그 남자요. 그 남자는 그냥 가버렸어요. 수진이는 뭐라고 했나요? 구급대원한테 괜찮아요. 남편 올 거예요 라고 했어요. 김 여사님, 혹시 그 남자 얼굴 기억나세요? 얼굴은 잘. 모자를 눌러 써서. 근데 향수 냄새가 강했어요. 비싼 향수 같은. 김 여사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람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되게 반짝거렸어요. 은색이었나?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정말 도움이 됐어요. 현수 씨,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엄마 말이 다 사실이었어. 수진이가 정말로 다른 남자를. 차에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저녁 8시. 현수는 회사에서 돌아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와인 잔을 들고 편안한 표정으로. 왔어요? 수진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응. 현수는 구두를 벗으며 아내를 봤습니다. 발가락에 바른 붉은 매니큐어.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어요. 밥 먹었어? 회사에서 먹었어.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수지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고 현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넥타이를 풀면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은 지쳐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 옆에 앉았어요. 평소라면 안 그랬을 텐데 오늘은 일부러 가까이 앉았습니다. 뭐 보는 거야? 그냥 드라마. 화면엔 불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수진아. 왜요? 그날
엄마 넘어지던 날,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와인 잔을 내려놓았어요. 왜요, 그게? 당신 혼자 있었어? 수진이 처음으로 현수를 봤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래요? 아니, 그냥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게 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가 밤에 계단 내려갈 일이 없거든. 어머님도 사람인데 깜빡하실 수 있죠. 현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참, 당신 혹시 이 사람 알아?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무표정해졌습니다. 몰라요. 누군데요? 그날 저녁에 우리 아파트에 왔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더라고. 침묵. 수진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뭘? 나 의심하는 거예요?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일로 다들 스트레스인 건 알겠는데 이상한 의심은 하지 마요. 의심이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야. 물어본 거?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CCTV까지 확인하고 현수도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거짓말하니까 확인한 거지. 내가 뭘 거짓말했다고요? 그 남자 누구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잠시 현수를 노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뭘 알았다는 거야? 그날 회사 동료가 왔었어요. 서류 전달하러. 회사 동료? 네. 급한 서류가 있어서 집으로 가져다 준 거예요. 현수는 수진의 눈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회사 동료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아? 내가 알려줬어요.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왜? 왜긴 왜예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TV에선 여전히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 모두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뭘? 이런 의심, 추궁. 그만하라고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진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현수 앞에 바짝 섰어요. 진실을 알면 어쩔 건데요? 수진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현수 씨,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요. 무슨 말이야? 모른 척하고 살자고요. 서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현수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장인어른 밑에서 일하면서. 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5년을 함께 살았는데. 현실 좀 봐요.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현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TV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손에 쥔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대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2시간이 지났어요. 수진과의 대화 후 더는 그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수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33살.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중견 간부. 장인어른 회사의 핵심 인재.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나?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맨 위에 떠 있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수진이가 거의 인정했다고? 며칠 후 토요일 오전, 현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정 부장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형이 어머니 얘기를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조문객들로 붐비는 빈소. 정 부장이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형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수가 절을 했습니다. 고맙다, 현수야. 정 부장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지켜드렸어. 손 잡아드리면서. 다행이네요. 다행이라. 그런가. 정 부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조문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정 부장이 혼자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형? 아직 안 갔어? 현수가 옆에 섰습니다. 형,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 어머니한테 못해드린 거, 뭐가 제일 후회돼요? 정 부장이 담배를 버렸습니다. 발로 비비며 껐어요. 얼굴. 네. 얼굴 한 번 더 볼걸. 맛있는 거 한 끼 더 사드릴걸. 손 한 번 더 잡아드릴걸. 정 부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다 일상적인 거야. 특별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게 제일 그리워. 현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늘 그랬어. 아들아, 일 그만하고 집에 와라. 밥 먹자. 근데 난 항상 다음에요. 다음에 그랬지. 정 부장이 현수를 봤습니다. 다음은 없더라. 그날도 그랬어. 병원에서 아들아, 옆에 있어줘 하시는데 나 회사 간다고 나왔어. 중요한 회의 있다고. 정 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회사 따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야, 너한테 이런 말하는 이유 알아? 네. 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 부장이 현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편들어. 무조건 후회 없이. 네. 회사? 돈? 그런 거 다 나중에 다시 벌 수 있어. 근데 부모님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정 부장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어. 장례식장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김진수 탐정사무소.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진수 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뢰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어떤 건인지 아내의 불륜 증거를 찾아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실까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장례식장 건물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형 말이 맞아. 다음은 없어. 엑셀을 밟았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다 밝힐게요. 탐정사무소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낡은 소파와 서류 더미가 쌓인 책상. 어서 오세요. 현수 씨죠? 50대 중반의 탐정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진수 탐정. 전직 경찰 출신이라고 했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죽이 갈라진 자국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탐정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제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CCTV에 찍힌 영상이 있어요.
낯선 남자가 저희 집에 드나드는. 현수는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탐정이 컴퓨터에 USB를 꽂고 영상을 확인했어요. 이 남자 얼굴은 안 보이네요. 네. 모자를 눌렀어서 목요일 저녁이군요. 목요일에 특별한 일정이 있으신가요? 제가 야근하는 날이에요. 늦게까지 회사에 있죠. 계획적이네요. 탐정이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이 남자 키가 180은 넘어 보이고 체격이 좋네요. 운동하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보이나요? 네. 걸음걸이를 보세요. 군인이거나 운동선수 출신일 가능성이 있어요. 탐정이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수 씨, 이것 말고 다른 이유도 있으신가요? 의심하게 된. 현수는 망설였습니다. 엄마 얘기를 해야 하나?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날 집에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탐정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쓰러지셨다고요? 네. 그런데 아내는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고. 어머님 말씀은? 현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 아내가 밀었을 수도 있다고. 탐정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 불륜이 아니네요. 증거가 없어요. 집안엔 CCTV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군요. 탐정이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일단 불륜 증거부터 확보하죠. 그 남자가 누군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네. 그리고 현수 씨,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뭐요? 장인어른이 누구신지 알아도 될까요? 현수가 놀란 눈으로 탐정을 봤습니다. 왜 그게? 박수진 씨 아버지가 K그룹 박 사장이시죠? 어떻게? 탐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뉴스 봅니다. 재벌가 사위로 유명하시잖아요.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쪽에서 눈치채면 각오하고 있습니다. 탐정이 현수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실 건가요? 이런 지방과 맞서면,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현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대신 비용이 좀 들 겁니다. 얼마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탐정이 책상 서랍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예요. 작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티 안 나요. 이걸로 부인과 대화할 때, 장인어른 만날 때 항상 켜두세요. 이건 서비스. 현수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현수는 복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에 든 녹음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아내를 감시하고 녹음하고. 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를 생각하니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회사 빌딩 22층. 현수는 장인어른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탐정이 준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모은 증거들. 사진, 통화 내역, 호텔 영수증. 박준호. 수진의 대학 동창. 현재 헬스클럽 운영. 탐정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장인어른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후 햇빛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권력의 높이였습니다. 박 사장은 가죽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교하게 맨 넥타이, 번쩍이는 롤렉스 시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백발. 그래,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수는 서서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박 사장이 안경을 쓰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네?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수진이의 불륜 증거입니다. 불륜? 박 사장이 사진을 내던졌습니다. 이딴 사진 가지고 와서 내 딸을. 현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쓰러진 날의 CCTV입니다.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있었고 어머니는 그 직후에 쓰러지셨습니다. 박 사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키가 큰 그의 그림자가 현수를 덮었어요. 현수야.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대단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뭘 하는지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내 딸을 고발하겠다고? 나한테? 장인어른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사장이 책상을 돌아 현수 앞에 섰습니다. 거리는 한 걸음. 압도적인 기세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짝! 박 사장의 손바닥이 현수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났어요. 협박을 해? 이게 무슨 협박이야? 박 사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이걸 들고 와서 나한테. 감히. 현수는 뺨을 만지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박 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 줄 알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기 있는 것들, 너의 자리, 내 인생 전부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모르겠어?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러는 거야? 박 사장이 현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냐? 5년 동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장인어른, 내가 누구 덕분에 부장까지 올라갔는지 알아? 내 능력? 아니야. 내 사위라서야. 현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못 참겠습니다. 뭐? 빚진 게 너무 많아서 진실도 말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박 사장이 멱살을 놓았습니다.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어요. 진실? 내가 말하는 진실이 뭔데? 수진이가 바람 피우고 있고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박 사장이 파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이런 건 증거가 아니야. 철컥. 라이터 불꽃이 올라왔습니다. 장인어른, 이딴 종이 쪼가리로 뭘 증명하겠다고? 하지만 박 사장은 태우지 않았습니다. 라이터를 내려놓고 현수를 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내 가족이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질 수도 있다. 계단에서 넘어진 치매 걸린 할머니. 그게 세상이 아는 진실이야. 어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그래. 그럼 법정에서 증명해봐. 너 우리 로펌 이길 수 있겠어? 박 사장이 일어서며 창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 뭐요? 병원, 언론사, 법원. 내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어. 그래서요? 내 어머니 지금 중앙병원에 계시지? 현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내가 한마디 하면 오진이 될 수도 있고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어. 장인어른, 이게 현실이야, 현수야. 박 사장이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 모른 척하고. 어머니가 다친 것도 모른 척하라고요? 그래. 못합니다. 현수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안 하겠습니다. 사표는 우편으로 보내드리죠. 현수? 뒤에서 박 사장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바닥에 발 못 붙인다. 이 자식이 감히.
탐정의 차는 회사 건물 맞은편 건물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22층 집무실 유리가 바짝 빛났습니다. 탐정은 한 손에 렌즈가 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렌즈 너머 22층 유리벽 안쪽으로 박 사장의 집무실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위치를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이 각도면 사무실 내부 조명이 반사되지 않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렌즈를 살짝 틀었습니다. 모니터 안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서류 파일을 들고 선 현수, 그리고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박 사장. 탐정은 숨을 고르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이다. 찰칵. 셔터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렌즈 속 장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박 사장이 일어서더니 책상을 돌아 나왔고 거대한 그림자가 현수를 덮었습니다. 손이 번쩍 들리더니 다음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현수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그 찰나를 탐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찰칵. 그리고 다시 한 장. 사진 속에서 박 사장의 얼굴엔 분노가, 현수의 얼굴엔 피와 놀람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탐정은 화면을 확대해 확인했습니다. 좋았어, 완벽해.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녹음기에서 잡음이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 줄 알아? 탐정은 다이얼을 조정해 음량을 높였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위협과 교만이 섞여 있었어요. 계단에서 넘어진 침에 걸린 할머니, 그게 세상이 아는 진실이야. 이 바닥에서 한 번 찍힌 낙인은 잘 지워지지 않는다. 순간 탐정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됐어. 탐정은 차 안에 노트북을 열어 USB 백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맞는 장면, 손이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순간까지 그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 장인은 여전히 현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천천히 카메라 덮개를 닫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세상은 이 조용한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도심의 공기가 유난히 묘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로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 다녔지만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화면에는 같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중견기업 K사 박모 사장, 사위 폭행 및 회사 비리 의혹. 기자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화면 속엔 흐릿한 모자이크 영상이 떴습니다. 유리창 너머 장인이 손을 치켜들고 현수를 내리치는 장면. 그리고 녹음 파일 속 육성이 이어졌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침에 걸린 할머니, 그게 세상이 아는 진실이야. 이 바닥에서 한 번 찍힌 낙인은 잘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 끝나자 화면 하단의 자막이 붉게 깜빡였습니다. 가족 폭행 및 증거 은폐 의혹. 뉴스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커피숍, 버스, 사무실 어디서든 사람들은 속삭였어요. 저 사람 사위 때린 거 진짜래. 며느리 불륜까지 있었다던데? K사 박 사장 완전 끝났대. 같은 시각 회사 22층. 유리벽 안쪽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엔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박 사장의 비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문을 막고 서 있었어요. 사장님, 기자들이. 잠깐 피하시죠. 피하긴 어디로 피하라는 거야. 박 사장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어요. 넥타이는 비뚤어졌고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 속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누가 흘린 거야? 비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조사 중인데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 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에선 기자들의 플래시가 반사되어 번쩍거렸습니다. 박 사장님, 폭행 사실 인정하십니까? 가족 간 재산 은폐 사실입니까? 며느리 불륜 은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창문 너머 마이크가 바다처럼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서는 겁이 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정리할 거야. 그 말과 함께 박 사장은 전화기를 들었지만 화면 속 거래처 7곳 연락 두절이라는 문자 알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회사 1층 로비. 직원들이 모여 휴대폰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한편 오후 뉴스에선 기자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K사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내부 이사회에서 박 사장의 사퇴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무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박 사장은 무겁게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신문과 보도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고 모니터 화면엔 여전히 자신을 다룬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언론에서 저까지 추적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집 앞에도 와 있고. 입 닥쳐. 너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어. 수진은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때문에요? 박 사장은 천천히 걸어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너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고 이사회가 들썩이고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 내가 이 자리에서 끌려나가는 꼴을 보고 싶어서 환장을 했냐? 그의 손이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짝! 맑은 소리와 함께 수진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아버지, 전 그냥 잠깐 놀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후회보다는 억울함이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놀았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그 놀이 때문에 이 집안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어.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어? 네가 수습 못할 일 은놀이가 아니야.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정리할 거다. 넌 당분간 해외로 나가라. 조용해질 때까지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아버지, 저는 나가. 그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탁 하고 울린 소리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문가에 서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현수 오빠는요? 박 사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이제 내 사위도 아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인천공항 출국장 스피커에서 항공편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닐라행 탑승 수속 중입니다. 그녀는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출국 심사대를 지나 걸어갔습니다. 현수는 TV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도 복수의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피로와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겠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병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K사 박모 사장, 정격 사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기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지요. 김 씨는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습니다. 조용한 병실엔 산소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불 위로 손을 포개며 천천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이제 됐다. 속삭이듯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채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가엔 밤새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왔니? 현수는 곧장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현수가 화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피의자 박수진, 필리핀 마닐라 공항 출국 확인. 현지 도착 후 행방불명. 잠시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엄마, 도망쳐도 진실은 따라가게 돼 있어. 사람은 자기 그림자보다 먼저 못 달아나. 김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긴 세월의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애도 벌 받을 날이 오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손을 들어 어머니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더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늦지 않았다. 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니까. 그 말에 현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밤 카페 구석. 비가 천천히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현수는 말없이 커피잔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 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 시계가 조명 아래에서 짧게 번쩍였고 그 위로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박 사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재판이 열리더라도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던 김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합의금입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금액은 충분합니다. 어머님 치료비, 앞으로의 생활비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손도 못 댈 금액이죠. 박 사장님은 곧 병원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가정 내 불화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두시는 게 현명하십니다.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세상이 조용해지겠죠.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편해집니다. 서로 상처 없이 깔끔하게. 현수는 봉투를 천천히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의 입가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혼 합의서 보낼 건데 그것도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 말이 남기고 간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현수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이었습니다.
현수는 SUV 트렁크에 어머니의 짐을 조심스레 실었습니다. 김 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가져온 성경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수야, 다 끝난 거니? 네, 엄마. 이젠 정말 끝났어요. 그래, 그럼 됐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K사 박모 사장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복도를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김 씨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픈 척도 참 곱게 하네. 그들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산이 겹겹이 이어진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공기는 점점 부드러워졌고 창문 밖의 들판은 새잎으로 빛났습니다. 시골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흰색 2층 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붕은 짙은 회색, 창문은 크고 반짝였습니다. 잔디밭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새로 심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현수가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에요. 주인분이 외국 가신다고 해서 싸게 나왔어요. 김 씨는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은 따뜻했고 공기에는 새집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이고, 깨끗하네. 이런 데를 다 구했구나. 엄마가 편히 계셔야죠. 창문을 열자 넓은 들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번져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이제야 숨이 좀 놓인다.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 그렇게 살자.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빛이 유리창 위로 반짝였습니다.